안녕하세요. 정쌤 합격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이것만은 꼭 보고 가세요.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경험하지 않도록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와 헷갈리기 쉬운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문제, 자주 헷갈리는 함정 포인트, 꼭 외워야 할 핵심 내용, 실수하기 쉬운 오답 포인트, 시험 직전 빠르게 복습할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많은 문제를 무작정 풀기보다 자주 나오는 핵심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틀리지 말자 하는 문제들만 모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답을 맞춰보고 해설을 들으며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 한 문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꼭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지금부터 국가시험 자주 출제되는 50문제 1단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성 증가 정답은 3번의 경직성 증가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환경이나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고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꺼리는 경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로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과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경직성 증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5번의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수정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가족 간 지원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가족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부양을 받는 경우는 수정 확대 가족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고체 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의 파킨슨병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기 중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합니다. 파킨슨병은 신체 움직임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일으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파킨슨병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4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의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인정 절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자의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0등급이 아니라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3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1번은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라고 했죠.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안 되고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1차로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입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사, 2. 몸단장, 3. 기본 동작 훈련, 4. 외출 시 동행,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의 몸단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등이 포함됩니다. 보기 중 몸단장은 대상자의 신체를 청결하게 단정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치사와 청소 및 주변 정돈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기본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으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의 몸단장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정답은 3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상담 지원을 담당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주로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기관이므로 이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8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1번에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할 때에는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이 있더라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무조건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행동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9번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2.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2번에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직성과 윤리 원칙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급여 청구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말고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알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에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거부한다입니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 옴 2. 두드러기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1번의 옴입니다.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한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가족이나 공동생활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옴이 발생하면 증상이 없는 동거가족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또 증상이 있든 없든 동시 치료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1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정답은 5번에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노인은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한 가지 질병과 함께 다른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경과가 길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으며 완치 후에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노화와 질병에 의한 변화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좌측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정답은 2번의 언어장애입니다. 뇌는 좌측뇌가 신체 오른쪽 운동과 감각을 주로 담당하므로 좌측뇌가 손상되면 좌측 편마비가 아니라 오른쪽 편마비가 올 수가 있겠죠. 또한 좌측뇌는 언어 기능과 관련이 깊어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뇌 손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언어장애입니다.
13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에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입니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안압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머리를 오래 숙이는 동작은 안압을 높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무리한 힘을 주는 행동을 피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1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고혈압, 3. 당뇨병, 4. 신부전증, 5. 기관지염. 정답은 4번의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의 수분과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상태에 따라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광염이나 기관지염 등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권장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15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정답은 5번에 대상포진은 60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중 대상포진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폐렴구균은 65세 1회,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상풍은 65세 1회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며 결핵은 제시된 주기와 맞지 않습니다. 16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 수칙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은 1번에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입니다.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을 평소보다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실외 운동보다 시원한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을 하고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17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의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록한다입니다. 1번의 한꺼번에 모아 기록은 서비스가 끝난 후 한꺼번에 기록하지 않고 서비스 직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2번의 기록지 위치, 기록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무나 열람하기 쉬운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3번 서비스 내용,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사실 중심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4번의 느낀 점 중심 기록은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판단보다 대상자의 상태와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기록해야 합니다. 5번 사적인 내용 기록,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보호해야 하며 불필요한 사적인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의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입니다.
18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의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1번의 신규 사업 홍보는 사례회의 주요 목적은 기관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의 직무평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회의가 아니라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3번의 노인학대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별도의 교육으로 실시하며 사례회의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4번의 서비스 계획 검토 조정,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합니다. 5번의 복리후생 의견 수렴,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례의 목적이 아니고 원래 회의의 내용입니다. 19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1번의 산소 공급입니다. 임종 과정의 대상자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로 연명의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명의료입니다. 항암제 투여는 질병의 치료와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의 산소 공급입니다. 20번 연화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의 청색증입니다. 1번의 발진은 음식 알레르기나 피부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 연화곤란 시 가장 중요한 관찰 증상은 아닙니다. 2번의 부종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음식 섭취 중 우선적으로 관찰할 증상은 아닙니다. 3번의 탈수, 연화곤란으로 음식과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지만 즉각적인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4번의 소양증, 가려움은 알레르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연화곤란의 주요 관찰 증상은 아닙니다. 5번의 청색증,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면 호흡곤란과 산소 부족으로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1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더 넣어준다. 2.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올려 먹인다. 4. 식사가 끝난 직후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5.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2번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입니다. 1번은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추가 제공은 이전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 다음 음식을 제공하여 흡인과 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2번은 건강한 쪽으로 밑으로 눕히기.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자세를 잡아주어야 안정적이 됩니다. 3번에 숟가락에 음식 가득 올리기.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면 삼키기 어려워 흡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번 식사 직후 똑바로 눕히기. 식후에는 바로 눕히지 않고 상체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여 흡인을 예방해야 합니다. 22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캡슐약은 캡슐을 벗겨서 먹인다. 2. 알약은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3.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정답은 3번에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입니다. 1번에 캡슐약 벗기기. 캡슐은 약효와 복용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캡슐을 벗겨 먹이면 안 됩니다. 2번에 알약을 손으로 꺼내기. 손가락으로 약을 직접 꺼내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약보나 약컵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3번에 물약 따르기.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라야 라벨이 젖거나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남은 물약 다시 넣기. 약컵에 덜어낸 물약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약병에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5번 약병 뚜껑 놓기.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놓아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2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하는 동안 슬리퍼를 신긴다. 2.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5.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번에 변기 옆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입니다. 1번의 슬리퍼 착용은 이동할 때 슬리퍼는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도록 해야 합니다. 2번 작은 매트 설치. 화장실 바닥의 매트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치우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여야 안전합니다. 3번의 안전 손잡이 사용.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하면 앉고 일어날 때 균형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번 속옷을 입히지 않기. 대상자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옷을 입고 벗기 쉽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화장실 문 열어두기. 배설 중에는 대상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4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1. 체온이 증가하여 땀이 날 수 있으므로 2. 호흡이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저하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저하되어 소변을 참을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에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균형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잠시 앉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5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2.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가 되게 놓은 후 앉힌다. 4. 이동변기에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덮어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에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하면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배설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높이는 같아야 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밑에 깔아야 됩니다. 밑에. 예, 그리고 이동변기와 침대는 90도가 아니라 45도, 30에서 45도 정도 돼야 되고요. 이동변기에 앉힌 후는 어깨에 수건을 덮는 게 아니라 무릎에 덮어줘야 되겠죠. 2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짜 올리고 닦는다. 정답은 1번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기는 잇몸을 보호하면서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2번에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잇몸을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3번에 머리 뒤로 젖히기. 머리를 뒤로 젖히면 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상체를 세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돕습니다. 4번에 앞니를 칫솔모와 90도로 닦기. 앞니의 바깥면은 칫솔모를 치아와 45도 각도로 대어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5번에 치약을 두툼하게 짜기. 치약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적당량을 사용하여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은 칫솔모 위에 이렇게 두툼하게 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야 됩니다. 이렇게 치약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양이 너무 많아서 거품을 많이 나게 하기 때문에 그 청량감으로 이가 잘 닦였으리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은 칫솔모에 이렇게 스며드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기 위한 준비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놓는다. 2.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에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창문은 닫고 머리를 감겨야 되고요. 눈에는 수건, 귀에는 기막이 솜으로 막아줘야 되겠죠. 방수포는 머리 밑에서 목까지가 아니라 어깨 밑에까지 깔아야 되겠죠. 2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4.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 5.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4번에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입니다. 회음부를 닦아줄 때는 멸균 장갑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일회용 장갑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에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라 방수포를 깔은 후에 변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음부에 끼얹는 물은 따뜻한 물로 끼얹어야 되고요. 5번에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되겠죠. 29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마비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3.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한다. 5.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정답은 3번에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입니다. 안전손잡이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아야 되고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다리 먼저 들어가고 불편한 다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입니다. 머리는 욕조에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감겨야 되겠죠. 3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먼저 입히는 쪽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양쪽 동시에 정답은 3번의 오른쪽 왼쪽이죠.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마 벗길 때는 벗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벗는 것은 건강한 쪽부터죠. 대상자가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먼저 벗기는 거는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먼저 입히는 것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그래서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왼쪽입니다. 3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 올린다. 2.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 5.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정답은 4번에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 들어 올린다입니다. 1번은 몸에서 멀리가 아니라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 올려야 되고요. 2번은 허리의 회전이 아니라 몸의 큰 근육,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큰 근육. 그리고 허리는 펴야 되겠죠. 허리는 굽히는 게 아니라 허리는 펴고, 예, 다리는 벌리고, 지지면은 넓혀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3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동 순서는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정답은 2번에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대상자가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평지도 마찬가지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33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머리 쪽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긴다. 2. 대상자를 들어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눕힌다. 4.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 5. 척추 고정판을 끌어 이동시킨다. 정답은 4번에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입니다. 척추 고정판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척추 고정판은 머리 쪽이 아니라 대상자의 옆쪽에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서 척추 고정판을 몸 가까이 붙이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눕히면 대상자는 척추 고정판의 가운데로 눕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로 눕혀야 되는 거고, 척추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는 들게 되면 척추 손상을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척추 고정판은 들어서 이동시키는 거지 끌어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묶는 순서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에 팔, 요 순서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34번 대상자를 놓을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5. 배설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다. 정답은 3번에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교환을 하게 되면 대상자마다 소변을 넣는 양과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두고 교환하게 되면
비뇨기의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손잡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으로 설치한다. 5. 출입구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정답은 3번의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입니다. 1번의 전기 코드를 고정하게 되면 전기 코드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벽 쪽으로 정리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바닥에 두지 말고 허리 높이 정도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3번의 현관의 조명은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의 문 손잡이는 원형의 손잡이보다는 막대형 손잡이가 잡고 돌리기 쉬워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5번의 출입구의 문턱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없애거나 낮게 만들어야 합니다.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숟가락, 손잡이가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은 섞어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나 간장은 대상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단맛이나 짠맛에 대한 맛에 대한 감각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두면 치매 대상자는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짠지 어쩐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금이나 간장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식탁 위에는 소금이나 간장은 치워둬야 되고요. 그릇은 접시보다는 대접이 좋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정답은 5번에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방은 2층보다는 1층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화장실 문은 잠금 장치가 없어야 되겠죠. 난간에는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 형광 테이프를 붙여 놓아야 되고요. 치매 대상자의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이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에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입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치매 대상자에 대한 주의 환기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7에서 자주 옷을 벗는 거는 이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옷이 불편해서 벗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보는 게 정답입니다. 40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의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기 쓰는 거는 적합한 인지자각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41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2.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3.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4.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5.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답은 4번에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입니다. 걱정돼요라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42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1. 귀찮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2.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정답은 5번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입니다. 43번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유발한다. 3. 토사물을 모두 닦아서 변기에 버린다. 4.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다리를 닦는다. 5.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 정답은 5번에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서 병원에 간다입니다. 44번 다음 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 전원생활 2. 자녀의 취업 3. 친한 친구의 죽음 4. 손자 손녀의 출생 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은 3번의 친한 친구의 죽음입니다. 4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 사생활이 보호된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번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1, 2, 3번은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재가의 장점.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는 5%가 더 많죠. 시설은 20%를 본인 부담금 20%를 내야 되고 재가는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46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정답은 2번의 20%죠. 4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세탁 3. 은행 동행 4. 의사소통 도움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3번의 은행 도움입니다. 은행을 같이 동행하는 거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동행 서비스도 있고 대상자 없이 요양보호사 혼자만 가는 것은 업무 대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48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 5번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입니다. 1번의 보험급여의 양도,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의 세금 부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3. 퇴직시 중단, 산업재해로 퇴직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산재보험급여가 퇴직을 이유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의 보험급여 권리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입니다. 5번의 해고금지, 근로자가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49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2.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3.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4.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정답은 1번의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입니다. 1번의 전문 지식과 기술 연마는 요양보호사 역할 중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2번의 종교 권유, 대상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개인의 신념을 강요하는 행동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의 시설장 의사결정 우선,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욕구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대상자 질책, 실수를 했다고 질책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번 업무의 신속성 중시, 다른 직종과의 협력을 소홀히 하기보다 전문직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입니다. 5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1.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한다. 2.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날 돌려준다.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5.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정답은 3번에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에 정색하며 거절. 상품권을 거절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의 호의에 대해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받은 후 돌려주기. 일단 상품권을 받은 뒤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금품수수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에 음료를 사달라고 하며 받기. 금품을 받은 대가로 무엇인가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5. 기간 물품을 사기 위해 받기. 기간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대상자의 상품권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에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빈출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